안녕하세요. 학술문화처 기록관리팀입니다. 오늘 교육은 전자문서를 올바르게 편철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출근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룹웨어 전자결제 메뉴에 들어가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건의 전자문서를 접수하고 발송도 하는데요. 이렇게 전자문서를 접수하고 발송하기 위해선 일단 무조건 그 문서를 편철해야 합니다. 그런데 편철할 때 소소하게 헷갈렸던 것들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또 맞게 한다고 하셨지만 실수하시는 내용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육에서는 저희가 그룹웨어 문서암 모니터링을 할 때 여러 부서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받은 질문들 그리고 자주 하시는 편철 실수들을 모아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저희 기록관리팀이 학기 초에 진행한 그룹웨어 문서암 모니터링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 부서에서 자주 하시는 오편철로 넘어갑니다. 어떤 문서를 어디에 편철해야 하는지 이 파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론 기록물 분류 기준표 관련 내용인데요. 기준표는 해마다 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서가 새로 생기기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하시는 업무들이 조금씩 바뀌니까요. 이때 부서에서 어떻게 개정 신청을 하셔야 하는지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룹웨어 문서암 모니터링입니다. 전자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록물 분류기준표가 2024년 1월 1일자로 우리 그룹웨어 문서암에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반입된 기준표에 맞추어 문서 편철을 잘 하고 계신지 저희 기록관리팀 담당자가 부서의 문서암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니터링은 학기가 시작된 매년 3, 4월에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간 외에도 수시로 들여다보며 수정하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서의 기록관리 책임자분께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프로세스는 화면과 같습니다. 우선 직제 개편과 부서의 기록관리 책임자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부서별 문서암에 들어가 기록물 분류 기준표에서 제시하는 단위 업무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신지 또 문서는 적절한 기록철에 편철하고 계신지 확인하고요. 수정할 내용들이 있다면 정리해 부서의 기록관리 책임자께 안내드리고 함께 논의하며 저희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서의 상황이 있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이후 주기적으로 기록관리팀은 이러한 내용들을 취합해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내용 및 부서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정리해 당해 기록물 분류 기준표 개정 시 반영합니다. 그럼 그룹웨어 문서암을 모니터링할 때 어떤 내용을 점검할까요?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크게 단위 업무 관련, 기록철 관련, 그리고 그 외 문서암 전반에 관련된 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단위 업무에서는 현행 기록물 분류 기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위 업무를 사용 중이신지 봅니다. 만약 기준표엔 없지만 부서에서 필요해 새로운 단위 업무를 신설하셨다면 해당 단위 업무의 명칭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되었는지 또 그 단위 업무에 부여한 보존기간은 적절한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해 기준표 개정 시 신설 신청하시게끔 안내를 드리죠. 다음은 기록철 관련 내용입니다. 기록철은 단위 업무에 비해 비교적 제약이 덜합니다. 부서 상황에 맞게 철명을 수정하거나 추가해도 되고 하나의 표준 기록처를 여러 개로 세분화해도 되고 또 여러 개의 표준 기록처를 하나로 통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때 세분화하거나 통합하신 게 적절한지 또 기록처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신 경우 적절한 명칭인지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편철이 필요한 문서는 없는지도 보는데요. 잘못 편철한 문서를 다른 기록철로 재편철하는 건에 대해선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론 문서암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의 신설이나 통합 등 직제 변경 관련 이슈가 있는지 또 이 부서에서 기록물 분류 기준표 개정 시 신청하셔야 할 내용 등은 없는지 미리미리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문서암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공통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자주 하시는 오편철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모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주 하시는 오편철입니다. 먼저 용어 일반과 기타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 행정 공통의 단위 업무 중 일반 문서 관리와 기타 행정인데요. 단위 업무 일반 문서 관리는 교내외로부터 접수한 단순하고 일상적인 문서들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하위엔 3개의 표준 기록철이 있는데 그중 일반 공람 문서철은 말 그대로 공람만 해도 충분한 문서들, 일반 회신 문서철은 회신이 필요한 접수 문서와 해당 접수 문서의 회신으로 작성한 문서들, 그리고 기타 발송 신청서철은 일상적으로 타 부서에 발송하는 신청 문서들을 편철하시면 됩니다. 기타 행정 단위 업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면서 현행 기록물 분류 기준표 단위 업무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무를 가리킵니다. 하위엔 기타 업무철 하나가 있는데 차후 전자문서를 폐기할 때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 관련 문서들을 이 기록철에 편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복무와 인사의 개념을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단위 업무 복무 관리는 부서 직원들의 일상적인 복무, 즉 휴가, 연장 근로, 재택 및 단축 근무, 당직, 출장, 파견 등 근태 관련 업무를 말합니다. 하위엔 복무관리철 하나뿐이지만 필요한 경우 휴가철, 연장근로철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여 쓰셔도 됩니다. 이미 많은 부서에서 그렇게 세분화하여 사용 중이시기도 하고요. 이러한 복무관리와 헷갈려 하시는 정규직원 인사 또는 비정규직원 인사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업무는 아닙니다. 단위 업무 정규직원 인사는 정규직원의 휴복직, 포상, 징계 등의 업무를 가리키고 비정규직원 인사는 계약직원, 촉탁직원, 행정조교 등 비정규직원들의 채용, 재계약, 퇴직 관련 업무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은 아니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냐로 복무와 인사를 구분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괄적 단위 업무와 구체적 단위 업무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적 단위 업무를 권장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행정 공통에 있는 일반학사 행정이나 학과 운영 같은 경우입니다. 일반 학사 행정은 지정된, 즉 별도의 단위 업무로 되어 있는 것 외에 중요도가 덜한 업무를 말합니다. 학과 운영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단위 업무로 되어 있는 것 외에 일반적인 기타 업무라고 표현할 법한 업무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단위 업무들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다 구체적인 단위 업무를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나와 있는 단위 업무들은 모두 학사행정 또는 학과 운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별도로 기록물 분류 기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립적인 단위 업무들입니다. 보시면 졸업관리는 5년, 수업관리는 10년, 특별과정 운영은 30년, 학생 상벌은 준연구로 보존기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존기간이 책정된 업무들을 하나의 포괄적인 단위 업무로 편철한다면 생각보다 너무 늦게 혹은 너무 빨리 해당 문서가 폐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교무 관련 업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행정 공통의 일반 교무 행정은 지정된, 즉 별도로 되어 있는 교무 관련 단위 업무 외에 중요도가 덜한 업무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되어 있는 강의 평가, 우수 강의 표창, 강사 인사 관리 등의 업무는 일반 교무 행정으로 퉁치지 않고 최대한 따로따로 관련 문서들을 편철해 주시는 게 좋겠지요. 역시 각각 단위 업무의 보존 기간이 5년, 10년, 준연구로 다양하니까요. 다음은 일반행정공통과 고유 업무의 사용을 헷갈려 하시는 예시입니다. 일반행정공통 업무에 통계 및 공시라는 단위 업무가 있죠. 일반행정공통은 말 그대로 많은 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법한 단위 업무이기 때문에 통계 관련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기간이 5년으로 낮은 편이죠. 그런데 기획실 전략평가팀의 고유 업무 중에도 통계 관리가 있습니다. 고유 업무로서의 통계 관리는 일반행정 공통의 통계 업무와는 달리 다른 부서들의 업무 현황 통계를 취합했다거나 학교를 대표해 외부 기관에 해당 통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업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존 기간도 일반행정 공통과는 달리 굉장히 높게 영구로 책정되어 있죠. 따라서 전략평가팀은 고유 업무의 통계 관리에 관련 문서들을 편철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또 다른 예시인데요. 관인 관련 업무처럼 일반행정 공통 업무로서의 관인 등록 혹은 관인 사용 관리와 총무팀 고유 업무로서의 관인 관리처럼 보존 기간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보존 기간이 같더라도 총무팀에서는 우리 부서의 고유 업무에 편철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셔야 하고요.
결산 관련 업무를 보자면 일반행정 공통의 예산 및 결산 관리는 5년, 예산팀 고유 업무로서의 결산은 영구이니 당연히 주무부서인 예산팀에서는 공통 업무가 아닌 고유 업무, 기록철에 문서를 편철하셔야 할 겁니다. 정리하자면 유사한 단위 업무가 일반행정 공통에도 있고 우리 부서의 고유 업무로도 있는 경우 반드시 고유 업무를 쓰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소개해드릴 예시도 역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경우인데요. 지금 편철하려는 문서가 2개 이상의 단위 업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서가 운용하는 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 기금 운용에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장학에 넣어야 할까요? 이럴 땐 보존기간이 높은 단위 업무의 기록철에 편철하시면 됩니다. 단위 업무 장학의 보존기간은 5년, 기금 운용의 보존기간은 10년이니 기금 운용의 기록철에 편철하시면 안전하겠죠. 마찬가지로 관제팀에서 비품을 매입하며 발생한 회계전표를 어디에 편철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역시 보존기간이 높은 단위 업무의 기록철에 편철하시면 됩니다. 회계관리는 5년, 비품 매입은 10년이니 비품 매입의 기록철에 편철하셔야겠죠. 이번 슬라이드 역시 2개 이상의 단위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럴 땐 보존기간이 높은 단위 업무 기록철에 편철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보존기간이 같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포괄적인 단위 업무보다는 구체적인 단위 업무를 우선으로 사용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존기간이 같다면 넓은, 불특정한 범위의 단위 업무를 쓰기보다 좁은, 특정 범위의 단위 업무를 쓰시면 됩니다. 이용 서비스의 정산과 관련된 업무라면 이용 서비스보단 이용 서비스 정산을, 졸업 시험과 관련된 업무라면 시험 관리보단 졸업 시험 관리 단위 업무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자문서를 편철하실 때 자주 하실 법한 오편철 관련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이제는 기록물 분류 기준표의 개정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기록물 분류 기준표는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신 업무를 분석하여 업무별로 관련 문서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각각의 문서들을 얼마나 보존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표잖아요. 업무를 반영하고 있는 표인데 이 업무라는 게 항상 동일하진 않죠.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했지만 오늘부터는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듯 업무는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반영하고 있는 기준표도 매년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기록물 분류 기준표 개정과 관련하여 부서에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기록물 분류 기준표는 개정합니다. 개정 순서는 슬라이드와 같은데요. 먼저 업무부서로부터 개정 신청을 받습니다. 부서에서는 고유 업무 명칭 수정과 고유 업무 신설 및 통합, 삭제, 그리고 보존기간 수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써놓은 것들은 실제 기록물 분류 기준표 개정 관련해서 각 부서들이 신청한 예시입니다. 신청하신 내용들이 100% 다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기록관, 그러니까 저희 기록관리팀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학술문화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위원회에서 승인된 내용들만 기록물 분류 기준표 개정안에 반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준표 개정과 관련해 대표적인 예시와 부서에서 신청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유 업무 신설, 고유 업무 통합, 기록철 관리, 그리고 국가기록원 준칙 반영의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안내 드려볼게요. 첫 번째, 고유 업무의 신설입니다. 고유 업무 신설 신청을 하실 땐 그 명칭을 동사 형태로 지어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인쇄저널이라고만 지으면 이걸 운영하겠다는 건지 서비스하겠다는 것인지 구입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동사형으로 끝내 명확히 업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교육부 업무라고 표현하면 도대체 교육부와 관련된 어떤 업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반려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당 업무를 표현해주는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라는 용어는 남용될 여지가 있어 단위 업무 명칭에 넣는 걸 지양하고 있습니다. 기타라는 용어는 일반 행정 공통의 기타 행정만을 사용하고 다른 단위 업무에는 넣지 않습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미 일반, 교육,
연구행정 공통에 있는 단위 업무는 신설하실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기록물 분류기준표 개정 신청을 하실 땐 우리 부서의 고유 업무로 제한됩니다. 다음은 고유 업무 통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부서의 고유 업무가 여러 개인데 이것을 보다 단순하게 통합하고 싶으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동일한 성격의 업무여야 통합 가능하겠고요. 나아가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업무상 더 효율적인 경우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미디어 서비스 팀에선 도서관 시스템 운영과 도서관 네트워크 관리라는 두 개의 단위 업무를 도서관 정보화 사업 관리라는 하나의 단위 업무로 통합 신청하셨고요. 학사지원팀에선 역시 책임 강의 시간 관리 업무와 강의료 관리 업무는 구분하는 것이 애매하다고 판단하여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신청하셨습니다. 당연히 통합된 고유 업무의 명칭은 기존의 단위 업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명칭으로 지으셔야 하고, 특히 보존 기간은 기존 단위 업무의 보존 기간 중 가장 높은 단위 업무 그 이상으로 책정하셔야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기록철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록물 분류기준표 개정 신청을 받을 때 기록철과 관련된 내용까지 신청하시는 부서들이 있었는데요. 기록철은 개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대상은 단위 업무까지입니다. 기록철은 단위 업무의 하위 개념이므로 부서의 판단하에 자유롭게 신설, 삭제 혹은 통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행정 공통 단위 업무 중 기록관리라는 게 있고 그 하위에 기록관리 업무철, 기록 폐기 업무철, 기록 이관 업무철 총 3개의 기록철이 있는데 이 3개의 기록철을 하나로 통합해 기록관리 업무철만 남기고 싶다 하시는 경우 개정 신청하실 필요 없이 바로 하나만 남겨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복무관리라는 단위 업무 하위엔 복무관리철 하나만 있지만 그 종류에 따라 휴가철, 연장근로철, 출장철 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싶으신 경우 세분화하여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신청하실 필요 없이요. 그러나 이때도 주의하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기록물 분류기준표상 제시하고 있는 표준 기록철을 최대한 사용하시길 권장하고, 역시 기타, 관련 업무, 연관 기관철 등 편철된 문서의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운 용어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국가기록원 준칙을 반영하여 기록물 분류기준표가 개정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고유 업무 개정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변경이 되어 있네 하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주로 보존 기간이 변경된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이건 국가기록원의 준칙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5년으로 책정되던 업무가 국가기록원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라고 했다면 대학은 반영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시설의 안전 운영과 관련된 경우인데요. 5년이었던 보존 기간을 10년으로 상향 조정하라고 하여 관련 부서의 고유 업무 보존 기간을 전부 조정했고요. 학생 출결과 관련된 단위 업무의 보존 기간도 기존엔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상향하라고 하여 조정했습니다. 중대재해, 발암성 물질 취급과 관련된 단위 업무의 보존 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박물관 소장 유물과 관련하여선 좀 많이 상향되었는데요. 기존엔 이용 서비스와 관련된 단위 업무의 보존 기간이 5년이었는데 해당 유물들을 열람하거나 점검하는 업무의 보존 기간을 영구로 확 올려서 책정하라고 준칙이 변경되어 반영했습니다. 학위 수여 대상자를 확정하는 졸업사정과 관련해서도 기존엔 5년이었는데 영구로 상향하라고 하여 반영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부서가 신청하지 않았지만 기록물 분류 기준표의 개정이 있었다면 국가기록원 준칙을 반영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룹웨어에서 전자문서를 편철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자주 하시는 오편철부터 하여 기록물 분류기준표 개정 신청 시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들을 추려 안내를 드렸습니다. 빈도가 높은 Q&A를 위주로 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외에도 업무 부서마다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건 그 부서이실 테니 개별적으로 저희 기록관리팀으로 문의 주시면 같이 논의하며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